내가 우려했던 일이 해결된 모양이네. 군옥 가게 온 걸 환영해. 다행이에요. 정말 막막했는데. 정말 여행자님을 모셔올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여행자님은 저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린 알맞은 조력자를 찾고 있어. 오랫동안 논의해봤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을 못 냈지.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새 비서가 내일 중요한 경매를 맡게 됐는데 그렇다고 매일 하던 일을 그냥 방치할 순 없잖아? 이 중 상당수가 상업 기밀과 직결돼 있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와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은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어. 그래, 네가 가장 먼저 떠올랐지. 알고 지낸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너라면 마음이 놓여. 기밀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한텐 잡무에 불과할 테지. 네가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할 가능성도 생각은 했지만 한번 물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널 초청을 하게 됐어. 네가 오기 전까지도 비서들과 예비 방안을 논하고 있었단다. 결국 적당한 대안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둬야겠어요. 아무튼 또 너한테 신세를 지게 됐지만 네가 와준 덕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어. 걱정 마. 다 기초적인 업무야. 일정을 짜거나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일이지. 모험가에게 이런 건 필수적인 역량이잖아? 안 그래? 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문서 작업 외에도 은광님의 일상생활을 케어해드린다거나 은광님의 모든 요구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양이 많고 반복적이거든. 정리해서 전담 인원에게 맡기면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거지. 그럼 이제 사무실로 갈까? 백식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안내해 줄 거야. 알겠습니다. 은광님, 가시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리월 칠성의 일원이신 은광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이의 주목을 받습니다. 항상 은광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평소 제 업무는 바로 은광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분의 이미지를 관리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광님의 일정을 짜드리고 옷을 골라드린다거나 직접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향수를 뿌려드리는... 아니요, 오해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려던 것뿐이에요. 백식은 일할 때 항상 열정이 넘치지. 맡기는 일마다 잘해줘서 정말 마음이 놓여. 방금 한 말도 마음속의 열정을 너한테 나눠주고 싶어서일 거야. 감사합니다, 은광님.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더 실질적인 걸 얘기해보겠습니다. 백효와 백문의 업무는 전문성이 강하고 전 주로 은광님의 일정을 조율하고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방법과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드릴게요. 그럼 업무를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여행자님. 그럼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넘겨드릴게요. 현재 아직 잡지 않은 일정은 133건이 있고 그중 비교적 중요한 건 17건입니다. 이미 사전에 한번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세세히는 못했지만요.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물어봐주세요. 우선은 리월 8부서 대표들과 진행하는 정기회의, 다음은 세법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청님과 토지거래 기한에 관해서 논의하셔야 되고 각 상회의 질의응답회에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맞습니다. 일정 짜는 게 일의 앞뒤 순서만 정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중에 학문은 매우 깊답니다. 교통의 효율성이나 혹시 모를 의외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계획 밖의 일은 풍부한 관련 지식이 있어야만 적절한 비상책을 낼 수 있죠.
혹시 방금 나열해드린 업무 중에 어렵다고 느끼신 내용이 있었나요? 그럼 계속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많거든요. 여행자님이 은광님을 위해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벌써 이해하셨다고요? 대단하시군요. 그럼 훨씬 효율적이죠. 그럼 내일 일정은 부탁할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여긴 너한테 맡길게. 난 못 끝낸 일을 처리하러 가야 하거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백식에게 물어봐. 살펴가세요, 은광님. 이런 식으로 짜면 좀 느슨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래요. 은광님은 처리하실 업무가 많아서 휴식하실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도 은광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분 성격상 쉬면 모랄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실 게 뻔해서 절대 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일리 있어요. 그럼 이 일정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더 관여하지 않을게요. 은광님도 아마 여행자님과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경매 쪽에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전 이만 실례할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러 가세요. 알았어. 일어났어. 잠시만 기다려줘.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 좋은 아침? 푹 쉬었니? 어머, 나도야. 밤새 뒤척이느라 한숨도 못 잤어. 이런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겠지?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이 일정은 백식의 예상을 거하게 빗나간 것 같네. 그래, 가끔은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평소엔 일정이 항상 촘촘히 짜여 있거든. 남은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이고 가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난 모라의 수익만 보면 피로가 싹 가시거든. 하지만 네 생각도 일리 있다고 봐. 모라가 내 정신은 치유해도 육체의 피로는 없애주지 못하니까. 그럼 오늘 휴식 시간에 뭘 하면 좋을진 생각해봤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라. 참, 내가 만든 보드게임이 있는데 혹시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니? 게임의 이름은 리월 천년이야. 전통적인 게임의 규칙을 고쳐 만들었지. 설계할 때 오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리월의 특징을 충실히 구현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기존에 없던 개념을 많이 도입했어. 새로운 게임말을 선보이고 보드판에도 차별성을 줬지. 아직까지도 계속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하고 있어. 지금 아마 30번째 버전은 될 거야. 그래서 이 놀이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됐지. 하지만 난 학습 비용을 낮추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 복잡한 규칙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보드게임의 묘미 중 하나가 아닐까? 이 놀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단번에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을 만드는 거지. 게임의 판과 말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려고 그때 그 전쟁을 토대로 내용을 각색해서 말이야. 한쪽은 리워랑의 수호자, 한쪽은 우인단과 오세를 맞는 거지. 물론이지. 다 만들어지면 꼭 한번 해봐. 리월 천년의 게임말을 모두 현실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시키고 싶어. 리워랑의 수호자 진영에 네가 빠질 수 없지. 안 그래? 그래,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아주 많이. 내 계획은 이 보드게임을 정가로 예매한 사람에게만 네 게임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 이렇게 설계하는 쪽이 네 신분에도 맞고. 넌 그 역사적인 순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 게임말로 만들 생각이야. 물론 나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이 보드게임 하나로 생생한 역사도 소장할 수 있는 셈이지. 그럼 그렇게 하지. 따라와. 게임말을 만들기 위해선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어머, 은광 씨랑 여행자 아니세요? 아는 사이였어요? 서먹하게 굴지 마세요. 그때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부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태도는 매정하단 말이 딱 어울리네요. 오늘도 기운이 좋아 보이네요. 평소와 같죠. 그렇다 할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두 분을 보니 기운이 좀 나네요. 농담은 접어두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전에 말한 게임말에 대한 것 때문에요. 오늘은 여행자의 사이즈를 재러 왔어요. 직업을 논하기 전에 전 평범한 여자이기도 해요. 당신에게 향고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죠. 그것도 제 본업이 아니거든요. 재능 넘치는 숙녀가 재봉에 능한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앵아 씨의 재봉 솜씨는 리월의 많은 재봉 장인에게도 뒤지지 않아. 전에도 의뢰를 많이 맡겼었지. 아, 알겠다. 여행자 말이 맞아요. 제가 눈치도 없이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도구는 모두 안에 있으니 마음껏 사용하세요. 전 얌전히 밖에서 도자기 장사나 하고 있을게요. 내가 직접? 여행자의 뜻이니까요. 농담이에요, 농담.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려서 장난 좀 쳐보고 싶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몸을 제대로 봐드릴게요. 나중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면 제일 먼저 앵아 씨부터 의심해야겠군요. 여행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드게임 말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둘 다 비밀로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농담해도 될 일과 해선 안 되는 일 정도는 안답니다. 비밀은 비밀이라 더 끌리는 법이죠. 오해 살만한 말은 그만해요. 됐어. 이제 가자고. 춘향류에 또 들러주세요. 또 오세요. 혼자 해도 좋고 새로운 친구분을 데려와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은광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전에 보드게임 말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했었죠? 여행자의 치수를 다 쟀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죠?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문제 없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다 있으니 바로 장인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래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재료만 사용하세요. 물론이죠. 은광님의 요구사항이라면 최선을 다해 만족시켜드려야죠. 하지만 친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판매가로는 원가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겁니다. 제조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원자재는 보통 대기 시간이 필요해서 제작 기간이 길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들 거예요. 괜찮아요. 애초에 이윤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요. 예전엔 어느 정도 비즈니스나 홍보적인 차원도 생각했지만 이번엔 기념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군옥가게의 게임말 샘플도 아주 오랫동안 제작했지만 한 번도 진도를 재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널 상징하는 게임말처럼 군옥각도 하나의 게임말로 등장할 거야. 역시나 일정한 비율로 제작했지. 맞아요. 게다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니 은광님 입에서 나올 만한 말 같지 않아요. 뭐랄까, 평소 이미지와 거리가 먼 느낌이에요. 비즈니스를 할 땐 손익을 안 따질 수 없죠. 그리고 언제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하고요. 이건 영리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영리하면 남들 눈에 매정하게 비쳐요. 돈 벌 생각만 하고 인간미 없다고 생각하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방해가 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거래 조건에서 상품의 소유자가 나에 대한 반감으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거나 또 투자할 때 분명 내 쪽이 더 좋은 조건을 내걸었건만 돌아오는 건 상대의 불신인 경우라던가 은광이라면 분명 꿍꿍이가 있겠지 뜻대로 못하게 해주마 라고 하지.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상황은 오셀과의 전투 이후론 거의 마주친 적 없어요. 내가 내 군옥각을 박살낸 건 모든 리월 사람이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니까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기도 했고요. 이해했어요. 은광님의 뜻은 그땐 군옥각 하나만큼의 손해를 봤지만 그만큼 좋은 명성도 얻었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게임말을 만드는 건 은광님께서 리월항에 기여한 바를 기념하시려는 거고요. 이 거래가 불러오는 영향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앞으로의 사업이 쭉 순조로울 테니까요. 그렇죠. 성희 씨 말이 맞아요. 역시 은광님, 저희 상인들의 최고의 롤모델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잘 만드는 편이 좋겠네요. 그럼 남은 작업도 수고해줘요. 꼭 여행자의 느낌 그대로 만들어줘야 해요. 본인이 실망하지 않게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제 된 것 같네. 같이 군옥각으로 돌아가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거든. 은광님은 역시 대단하세요. 그분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역시 제 롤모델다우세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은데 나도 나의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보답할게. 아까 내가 명성제에서 그랬지? 군옥각을 박살내기로 결정했을 때 이 거래의 득실을 전부 계산했다고. 네가 봤을 때도 내가 인간미 없고 이득만 추구하는 상인 같니? 그랬군. 미안해. 그럼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네. 고마워. 역시 넌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구나. 그때 군옥각을 포기하는 건 필연적인 선택이었어. 손실을 만회하려던 거라기보단 정신적인 위안이었지. 성희 씨 앞에선 거짓말을 했어. 군옥각을 포기하기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걸 신경 쓰지 않았거든. 그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나밖에 못하는 일이라는 생각만 들었어. 나중에 내 재산은 리어랑에서 왔으니 리어랑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그리고 군옥각을 포기하는 건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 이득이었어. 하지만 내 고통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포기한 건 내 오랜 친구였으니까. 바다를 얼마나 오랫동안 멍하니 봤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아쉬웠거든. 그렇게 위안 삼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그 후로 수많은 편지와 사례를 받았어. 다들 날 다시 봤다면서 내가 그들의 삶에 등불이 됐다고 했지. 내가 망설임 없이 군옥각을 포기한 덕에 리어랑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으니까. 그들도 나처럼 앞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하더군. 그 말들은 내게 큰 격려가 됐어. 내 오랜 친구의 희생은 가치가 있었던 거야. 그들 눈엔 고통에 젖어 아쉬워하는 은강님의 모습이 오히려 현실감 없어 보일 거야. 이 진실은 너한테만 말할 수 있어. 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위로해줘서 고마워. 털어놓으니 좀 낫네.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이렇게 다시 군옥각 밖에 서서 눈앞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건 운명이 내게 준 보상이겠지. 만약 다음이 있다면, 다음에도 그래야 한다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